이제 매스미디어를 접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후 위기,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탄소 중립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생활하면서는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건 지금 수년 내에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평균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구에 존재하는 생태 환경 자체가 너무나 큰 변화를 겪을 거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좀 막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렇게 러프한 통계이긴 하지만 각 산업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을 해보는데 건설, 건축 쪽에서 배출되는 양이 전 세계에서 나오는 양이 한 40%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데 그 40%나 되는 탄소 배출을 어떻게든 줄이는 것도 기후 위기에 좀 대응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건설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찾게 되는 대안 중에 하나가 목재 건축이라는 타이틀로 귀결이 된 것 같습니다. 목재 건축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익숙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생소할 수도 있는데 한국에 지금까지 수많은 그 옛날 건축물들이 다 목재 건축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할 수도 있죠. 그런데 21세기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철근과 콘크리트 재료들을 많이 써가지고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러한 시대에 목재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건물들을 지어 나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만 살펴보면 이 목재를 가지고 엔지니어링적으로 공학적으로 응용을 해서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쓰게 되면 그만큼 목재의 사용량을 늘리면서 목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탄소 포집 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대규모화하고 고층화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법적인 규제 때문에 목조 건축물이 큰 규모로 올라가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경북 영주의 한그린 목조관이라는 건물이 그동안 이제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 목조 건축의 크기나 높이의 제한이 있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이제 시공을 해내고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내면서 법에 대한 규제가 풀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 큰 규모로 올라갈 수 있게끔 우리나라 법에서도 이제 이 규제를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한그린 목조관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건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는 대전에 이제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건물 중에 7층짜리도 이제 완전히 시공이 돼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역시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는 가장 높은 목구조 건물로 나름의 의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동대문에 도서관 건물도 현상 설계로 나와서 그거 역시 필수적으로 이제 목구조를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당선돼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공도 아마 내년 정도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한국형 목구조물 혁신기술 개발이라는 그 명제 아래 건설기술연구원을 주축으로 해서 횡린건축 포함해서 11개 기관이 지금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3년 계획으로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설계는 BIM으로 설계를 하도록 또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BIM 설계 역시 진행을 하고 있고 고층 목구조물에 대한 BIM 라이브러리, 그 패밀리가 사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서 이건 역시 지금 횡린건축에서 하나씩 패밀리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연구가 마무리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최고층 목구조 건물을 세우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BIM 라이브러리도 같이 만들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목구조물을 올라갈 때 잘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역시 축적할 수 있는 의의가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재는 불이 나면 다 타버리지 않는가, 목재는 너무 약하지 않은가 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저희가 고층 건물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공학용 목재의 경우에는 이제 시간당 목재가 타들어가는 그 속도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이제 탄화라고 하거든요. 탄화층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더 이상 목재가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구조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목재 부재의 크기, 이제 그거를
그거를 최소한으로 잡고 보다 더 큰 사이즈로 이제 탄화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목재 사이즈를 넉넉히 잡아서 설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불이 나서 탄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안쪽으로는 불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 탄화층 때문에. 외국에서 이제 목재와 철골을 혼용을 해서 썼던 건물이 한번 불에 타가지고 이제 전소된 경우가 있었는데, 철골은 휘어가지고 엿가락처럼 휘어가지고 소실됐는데 이제 휘어진 철골을 붙잡고 있는 게 그 탄화된 목재 부재였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목재가 설계를 잘하면 내화 방화에 굉장히 좋은 특장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목재가 약할 수 있다는 편견도 있는데, 목재 특징 중에 하나가 잘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하중이 무겁기도 하고 지진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어느 곳이 끊어지면서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근데 목재는 이게 끊어지기보다는 한 겹 한 겹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얘가 버티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건물의 변형은 올 수 있지만 그게 일시에 무너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더라도 철골이나 콘크리트보다는 훨씬 가볍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인명 손상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일본에서도 대부분의 주택들은 이제 목재로 짓고 있는데, 이제 그게 뭐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단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목재의 특징을 잘 알고 잘 활용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13층 건물의 주요 기둥의 사이즈, 그 다음에 빔의 사이즈들을 결정을 했고요. 오늘 실험하는 거는 그렇게 결정된 주요 부재의 연결 부분, 그러니까 기둥과 빔과의 접합부에 이제 연결 철물을 쓰게 되는데요. 글루드 인 라드라는 이제 그런 철물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빔 속에다가 긴 나사목 같은 거를 이제 박아 넣고 그거를 이제 기둥에다가 철물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개를 연결시키는 연결 철물에 대한 데이터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실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연결을 했을 때 이 연결 철물이 어느 힘까지 버티는지 테스트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건물이 올라갔을 때 안전하게 잘 버틸 수 있도록 실물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실험이고요. 강도를 올려가면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가했을 때, 어느 정도의 무게를 줬을 때 이게 변형이 일어나는지를 관찰을 하고, 필요하면 이제 그 연결 철물도 조금 더 보완하고 응용해가지고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까지 저희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각자가 해야 될 일을 잘 완수했다는 전제하에 13층 이상의 대규모 고층 건물에 대한 설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고요.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국내 법규에도 다 맞게 실질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건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연구로 가는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